자, 스택 오퍼레이션을 우리가 쭉 했었습니다. 스택. 그래서 이제 스택의 용도는 이제 뭐 기본적으로 어떤 자료를 저장했다가 다시 꺼내오는 거지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그 기능을 이용을 해가지고 어떤 함수를 호출할 때에 그 파라미터들을 거기다가 푸시를 하고 해당하는 함수에서 꺼내가 쓰도록 하는데도 사용을 했고요. 다른 한 가지가 지역 변수, 로컬 베리어블들을 위한 메모리 공간도 스택을 이용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걸 왜 굳이 스택을 쓰냐에 대한 얘기는 사실 조금 설명이 필요한데 그건 좀 이따 다시 한번 하도록 하고요. 우선 일단은 지역 변수는 스택에다가 만든다. 따라서 우리가 전역 변수와 지역 변수의 차이가 뭐죠?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전역 변수는 그 프로그램 시작부터 끝까지 항상 거기에 어딘가에 있는 거지요. 그래서 함수든 어디서든 그 변수 값을 이용을 해서 값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역 변수는 그 함수 내에서만 사용할 수가 있지 함수 밖에서는 안 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지역 변수죠. 그죠? 바꿔 얘기하면 전역 변수는 프로그램을 스타트할 때부터 미리 메모리가 잡힙니다. 마치 우리가 어셈블리로 표현할 때에 점 블록이라든지 점 필을 통해서 메모리를 확보해 놓는 것처럼 그것은 프로그램 스타트할 때부터 미리부터 메모리가 잡혀 있고 끝날 때까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역 변수는 그 함수를 실행하는 동안만 그 변수가 있으면 되거든요. 그리고 함수가 끝나고 나면 그 변수는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함수를 실행하는 동안만큼만 그 지역 변수를 위한 메모리 공간이 어딘가 확보를 하고 그 다음 그 변수를 이용해서 뭐 값을 막 읽고 쓰고 막 사용을 하되 함수에 리턴하면 그것은 지워버린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자리에는 또 다른 변수를 위해서 다시 재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메모리를 지역 변수들에 대해서는 고정 메모리를 주는 것이 아니라 그 함수를 사용할 때만 어떤 공간에다가 메모리를 확보를 해서 사용을 하고 함수에서 리턴하고 나면 그건 다시 지워버리고 또 다른 함수가 호출되게 되면 다시 거기 또 다른 함수를 위한 지역 변수로 재사용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함수가 실행될 때만 이제 그 지역 변수가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왜 이렇게 하냐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 이따 다시 좀 보충 설명을 하긴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메모리를 좀 효율적으로 쓰는 겁니다. 메모리를. 함수를 호출할 때 사용하고 리턴하게 되면 그 공간을 다시 또 다른 함수 호출되면 다시 또 재사용을 또 하는 거거든요. 뭐 그런 이제 일단 이유가 있고요. 더 확실한 이유는 이제 재귀 함수들 호출할 때 보면 이건 그런 방법 아니고는 해결할 수가 없는 그런 또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재귀 함수에서는 지역 변수를 그 스택에다가 만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자, 우선 아주 간단하게 이제 뭐 곱하기 함수를 하나 이제 만들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그 지역 변수 두 개가 있죠. 그래서 정수 A와 정수 B가 있고 이것을 곱한 결과를 이제 그 리턴하겠다라고 이제 한다고 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우선 여기서는 이제 A, B 둘 다가 양수라고 가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sum은 제로고 x를 이제 b로 해가지고 x가 양일 때까지 계속 반복적으로 즉 b에 있는 횟수만큼을 반복적으로 a를 더해주는 거죠. 그래서 sum은 제로고 x는 b로 해가지고 x가 양일 때까지 계속 현재의 sum에다가 a를 더 더한 결과를 sum에 넣고 x는 1만큼 빼주고 이렇게 반복을 하면 결국은 b 횟수만큼 루프를 돌면서 sum에 a가 더해지게 되겠죠. 그 결과를 리턴하면 될 겁니다. 뭐 이 알고리즘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제 우리의 관심은 이렇게 지역 변수를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이제 이 관심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함수를 실행할 때의 그 지역 변수는 이제 스택을 이용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제 기본 이제 그 방향으로 생각을 해보게 되면 그러면 이제 어떤 함수를 실행하는 동안 그 스택에 과연 어떤 것들이 사용이 되고 있냐 하는 거지요. 그래서 예를 들면 아까 본 그 멀트라고 하는 함수가 실행이 되는 동안은 일단은 함수를 호출했기 때문에 전달되어 온 파라미터가 있겠죠. 그 스택에다 푸시되어서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역순으로 푸시를 했다고 치게 되면
B가 먼저 스택에 들어가고 A가 나중에 들어가 있겠죠. 그래서 이 멀트가 실행되는 동안만큼은 스택상에 B가 먼저 푸시가 되고 그 위에 A가 푸시가 되고 이건 일단 잠시 보류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위에다가 지역 변수를 위한 공간을 확보를 합니다. 그래서 그 바로 위에는 X, 그 위에는 sum, 뭐 필요한 양만큼, 지역 변수가 필요한 양만큼 메모리를 확보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 멀트라고 하는 함수에 왔을 때는 이제 스택 포인터가 여기 와 있는 상태로 왔을 텐데 그 상태에서 이제 그 지역 변수를 위해서 메모리를 확보를 하고 이 함수를 실행하다가 필요하다면 다시 또 이 함수에서 또 다른 함수를 호출할 수도 있겠죠.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 이 함수는 뭐 다른 함수를 호출하지 않지만 어떤 함수를 실행하다 중간에 또 다른 함수를 호출할 수도 있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다고 하게 되면 다시 또 요 위에 다시 또 그 함수를 호출하기 위해서 파라미터를 푸시를 하고 또 올라가겠죠. 그러면 일단은 이제 스택 상단에다가 원래는 이제 스택 포인터 여기인 상태로서 들어왔지만 이 함수를 실행하는 동안만큼은 이것에 대한 지역 변수를 영역을 확보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는 스택 포인터가 여기 있던 것을 요 위로 이제 다시 줄여 놓습니다. 마치 이것이 푸시된 것처럼 값을 줄여 놓고 이 상태에서 또 다른 함수를 호출하게 되면 여기 또 파라미터 푸시가 되게 되겠죠. 스택 포인터가 여기를 가리키고 있어야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과정에서 보게 되면 원래 스택 포인터가 여기를 가리키고 있다가 지역 변수를 위해서 이만큼 영역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스택 포인터 값이 요 크기만큼 줄어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값이 바뀌는 겁니다. 따라서 원래 이제 그 값이 어딘지에 대한 정보를 적절하게 저장을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스택 포인트 값은 계속 함수를 호출하거나 할 때마다 계속 왔다리 갔다리 하니까 적어도 이 함수를 실행하는 동안만큼 어떤 고정적인 포인트를 하나 쓰자. 그래서 쓴 것이 이제 프레임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현재 함수를 실행하는 동안만큼 이 프레임 포인트는 고정을 시켜놓자. 그렇게 해서 그것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 프레임 포인트를 기준으로 해서 그보다 숫자가 작은 쪽, 메모리 주소가 낮은 쪽에는 지역 변수, 높은 쪽에는 전달받아온 파라미터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게 단순해지는 거죠. 그렇게 하고 결국 이제 하나의 함수가 실행될 때마다 그 함수를 위한 스택 프레임이 있는데 프레임 포인트를 기준으로 해서 주소가 높은 쪽은 전달받아온 값, 주소가 낮은 쪽은 지역 변수 이렇게 이제 선택을 하겠다는 거죠. 그렇게 하고 이 함수에서 또 다른 함수를 호출한다고 하게 되면 이제 스택 프레임이 위로 올라가겠죠. 스택 프레임이 여기 이 함수는 아직까지 여전히 유효하고 이 함수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또 다른 함수를 호출하게 되면 이 위에 또 쌓이는 겁니다. 쌓였다 실행하고 다시 돌아오면 또 일로 돌아와야 되겠죠. 그래서 프레임 포인트는 현재 어떤 함수를 실행할 때에 그 이전 상태의 스택 프레임 포인트 값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멀트를 호출하기 전에는 밑에 영역이 쓰이고 있었겠죠. 그래서 멀트를 호출하면서 스택 프레임이 위에 쌓여왔고 그러면 프레임 포인트는 원래는 밑에 어딘가를 가리키고 있다가 지금은 이 값을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값이 바뀐다는 얘기는 원래 값을 저장을 해놔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야지 나중에 함수에서 리턴할 때에 원래 값을 복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이 함수를 시작할 때 보게 되면 전달되온 파라미터가 있고 그 위에 원래의 프레임 포인트가 이거 오기 전 이전 상태 어딘가를 가리키고 있던 그 값을 스택에다 일단 저장을 해놓고 프레임 포인트를 이 값을 바꾸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스택 포인트 값은 더 위로 올라가고요. 거기다 플러스 링크 레지스터. 링크 레지스터는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함수에서 리턴할 때에 그 복귀할 주소를 갖고 있는데 역시 이 함수 속에서 중간에 다른 함수를 호출한다고 치게 되면 또 링크를 하게 될 테고 링크 레지스터 값이 바뀌어버리죠. 그래서 링크 레지스터 값도 일단은 원래 값을 저장을 해놓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후에 함수를 호출하면서 링크 레지스터 값이 막 바뀌더라도 나중에 이 함수에서 복귀할 때는 원래 값을 그대로 다 복구할 수 있도록 스택에다 저장해 놓는 거죠. 자, 그래서 다시 얘기를 하면 어떤 함수를 하나 호출하게 되면 일단 스택 포인터가 얘를 가리키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전달된 파라미터들만 있게 되겠고요. 그 상태에서 함수를 시작을 하면서 원래의 링크 레지스터가 원래의 프레임 포인트 레지스터 값을 일단 스택에다 푸시해서 저장을 해놓고
그 다음에 지역 변수를 위한 공간도 더 확보를 하고 해서 스택 포인트는 크기로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프레임 포인트는 현재 프레임 포인트를 지정한 이 위치의 값으로 가리키도록 해놓고 여기까지 되게 되면 요 이후에 이제 프로그램 속에서는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값이 필요하다. A라는 값이 필요하면 프레임 포인트로부터 플러스 1, 플러스 2, 프레임 포인트로부터 플러스 2를 한 자리에서 값을 가져오면 첫 번째 파라메터. 프레임 포인트로부터 플러스 1, 플러스 2, 플러스 3을 한 자리에서 가져오면 두 번째 파라메터가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 지역 변수 X에 대한 값을 뭐 수정하거나 뭐 이렇게 읽어보거나 하고 싶다 그러면 프레임 포인트로부터 마이너스 1을 한 자리에 가면 지역 변수 X에 대한 지역 변수, 마이너스 1을 하면 썸에 대한 지역 변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 함수를 실행하는 동안만큼은 A, B, X, 썸이 모두 다 마치 변수인 것처럼 사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잘 알다시피 C 언어에서도 이 속에서 A 값을 바꿀 수도 있죠. 그죠? 이것도 하나의 지역 변수이기 때문에 함수를 호출하면서 값을 갖고 들어온 일종의 지역 변수입니다. 이것도. 그죠? 그래서 여기서 A는 A 플러스 1 이렇게 해도 작동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결국은 스택상에서 보게 되면 각각의 파라미터와 지역 변수들이 스택의 적절한 메모리 영역을 차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함수를 호출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적절하게 어셈블리 언어 코드를 생성하려고 하면 컴파일러는 우리 함수 호출하는 과정에서는 이제 이 파라미터들을 역순으로 푸시를 일단 했을 테고 함수에 와서는 일단은 링크 레지스터 먼저 스택에다 푸시하고 그다음 현재의 프레임 포인트 레지스터가 푸시하고 그러면 이제 스택은 여기를 가리켜 있게 되겠죠. 그러면 현재 스택 포인트 값을 프레임 포인트에다 복사하게 되면 프레임 포인트 여기를 가리켜야 될 테고 그다음 스택 포인트는 필요한 지역 변수 크기만큼 다시 더 줄여주고 요게 이제 함수 시작할 때 하는 일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초기화를 다 시켜놓고 나면 그 다음부터 이제 코드에서는 지역 변수든 아니면 전달되는 파라미터든 필요한 대로 프레임 포인트를 기준으로 해서 값을 가져오거나 기록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이제 현재 이 함수를 실행하는 동안의 스택 프레임은 요만큼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는 멀티를 호출하기 전 상태의 함수를 실행할 때 스택 프레임이 들어있겠죠. 그리고 만약에 이 함수에서 또 다른 함수를 호출한다고 치면 요 위에 또 스택 프레임이 또 쌓이는 겁니다. 그래서 함수 호출할 때 주로 쌓였다가 함수에서 복귀를 하면 다시 또 스택이 줄어들고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스택 프레임이라고 하는 것을 용어를 사용을 했고 그리고 이제 프레임 포인트라고 하는 것이 그것의 기준이 되는 위치를 위한 레이트로 사용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이제 우리가 토이 C 컴파일러에서는 스택 포인트 레이스는 이제 R5, R5번을 쓰기로 했고요. 그 다음에 프레임 포인트는 자연스럽게 R4번을 쓰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사용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조금 전에 이제 멀트 함수가 있다고 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이제 멀트를 호출하기 전 어떤 함수에서의 스택이 현재 이 정도까지 차 있었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링크레이스는 어떤 값이 있었을 테고 스택 포인트는 이제 현재 스택이 여기까지 차 있었기 때문에 스택 포인트는 여기가 이제 4099번지라고 하게 되면 4099 값이 돼 있어서 스택 포인트 탑은 여기가 될 테고요. 프레임 포인트는 그 밑에 어딘가에 였었겠죠. 어딘가에. 일단 이 상태의 값이 였다고 치고요. 이 상태에서 이제 멀트 8,10을 호출했다고 치면 그러면 이제 10이 먼저 스택에 푸시가 될 거고 그다음 8이 그다음에 그 위에 푸시가 되겠죠. 그래서 그 호출을 해서 멀트라고 하는 함수로 오게 되면 그러면 이제 원래 4099번지에서 이제 10이라고 하는 값이 하나 푸시가 되고요. 4098번지죠. 4097번지에 8이 푸시가 됐고 따라서 스택 포인트도 4097을 가리키고 있었겠죠. 그리고 링크 레지스터는 이제는 멀트를 호출했던 자리로 되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 어딘가의 주소가 링크 레지스터에 이제 기록이 됐을 겁니다. 어떤 값으로 바뀌었을 테고 프레임 포인트 값은 아직까지 안 바뀌었겠죠. 밑에 어딘가로 가르쳐줬을 테니까. 이 상태에서 이제 지역 변수를 할당하는 과정에 보게 되면 어쨌든 이 상태에서 이제 현재의 링크 레지스터 값을 스택에다 푸시를 먼저 하고 스택 포인트 현재 여기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4097. 이 상태에서 이제 링크 레지스터 값을 푸시를 하고 여기에 그 다음에
프레임 포인트 값을 그 위에다 푸시를 하고, 그래서 현재 링크 레지스터 값이 2030이 여기 푸시가 됐고, 그 다음에 프레임 포인트 값이 4101이 그 위에 푸시가 됐고, 그 상태에서 프레임 포인트는 현재 스택 포인트가 이걸 가리키고 있었기 때문에 프레임 포인트는 스택 포인트 값을 복사를 하게 되면 4095번지였겠죠. 4095번지가 된 상태에서 프레임 포인트 값을 스택 포인트 값으로 복사를 하게 되면 4095가 되고, 그런 다음에 스택 포인트는 지역 변수를 위해서 다시 또 이만큼 줄여준 겁니다. 이렇게 해서 멀트라고 하는 함수를 시작하는 과정에서 초기화 작업을 완료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멀트 속에 있는 이제 그 기능, 이제 내용들을 적절하게 이제 코드로 추가를 하게 되는 거죠. 자, 요거를 다시 한번 이제 코드를 보게 되면, 자, 그래서 일단 이제 어떤 그 함수가 호출되게 되면 함수에 대한 내용에 대한 것을 적절하게 코드로 생성하기 전에 먼저 일단 함수를 시작하는 부분에 적절한 초기화 작업들이 막 들어갑니다. 조금 전에 한 얘기 그대로입니다. 일단은 스택 상에다가 링크 레지스터를 푸시를 하고 프레임 포인트를 푸시를 해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물론 이제 그 각각을 따로따로 푸시를 해야 되겠지만 그냥 한꺼번에 두 개를 푸시한 걸로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스택 포인트 R로를 일단 이만큼 빼주고요. 이만큼 빼주고, 그 다음에 그 R로가 가리키고 있는 곳에서 플러스 1을 한 자리 바로 밑에죠. 먼저 푸시해야 될 거. 스택 포인트를 일단 이만큼 빼놓은 상태에서 거기다 1을 더 더해주게 되면 먼저 푸시하게 되겠죠. 그 자리에 현재 링크 레지스터 값을 거기다가 기록을 해주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str이라고 하는 걸 썼죠. 여기서는 이제 메모리 어딘가 기록을 하는데 실제 고정된 주소가 아니라 현재 스택 포인트가 가리키고 있는 그 주소에 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레지스터 간접 모드를 쓴 거죠. 그래서 링크 레지스터가 가리키고 있는, 스택 포인트가 가리키고 있는 그 주소에다가 1을 더해서 거기다가 현재 링크 레지스터 값을 더해주고, 그 다음에 스택 포인트가 가리키고 있는 그 자리에는 현재 프레임 포인트 값을 기록을 해주고, 그런 다음에 프레임 포인트에는 현재까지 여기 그 스택 포인트 값 여기다가 복사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지역 변수 두 개가 필요하니까 이제 다시 스택 포인트를 이만큼 또 빼줬어요. 그렇게 해서 조금 전에 그 그림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요 그림이 완성이 된 거죠. 그래서 스택 포인트 값을 일단 원래는 이 자리였었는데 일단 이만큼 빼놓고요. 4097 했던 것이 4095로 바뀌고, 거기다가 플러스 1을 한 자리, 이 자리에는 현재 링크 레지스터 값, 이 값을 기록을 해주고, 스택 포인트가 가리키는 이 자리에는 원래 그 프레임 포인트 값을 여기다 기록해주고, 그런 다음에 스택 포인트가 4095인데 그것을 프레임 포인트도 복사하니까 프레임 포인트 값도 4095가 됐고, 그런 다음에 스택 포인트 값을 다시 이만큼 줄여서 4093이 됐고, 뭐 이런 얘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함수를 끝내고 복귀하는 과정에서는 앞에서 이 적절하게 처리했던 것을 다시 원상 복구하는 작업이 필요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중간에서 다른 함수를 또 호출하게 되면 링크 레지스터 값도 막 바뀌어 있을 거고요. 뭐 여러 가지 막 바뀌어 있을 겁니다. 그럼 다시 이제 이 함수를 리턴하기 전에는 아까 저장했던 값을 다시 원상 복구를 하는 작업이 들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앞에 했던 것에 대한 완전히 역순이죠. 그래서 일단은 스택 포인터를 현재 프레임 포인트 값을 다시 복사를 하고요. 스택 포인터를 현재 프레임 포인트 값으로 다시 복구를 하고, 그런 다음에 프레임 포인트 값 파업을 하고 링크 레지스터 값 파업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두 개를 파업을 하면서 한꺼번에 묶은 거지요. 그래서 스택 포인트에다가 플러스 1을 한 자리에 있는 것이 아까 저장해 놓은 그 링크 레지스터 값입니다. 그걸 다시 링크 레지스터가 읽어내고, 그 다음에 스택 포인트가 가리키고 있는 그 자리에 있는 것은 아까 저장했던 프레임 포인트 값입니다. 그걸 다시 읽어내고, 그 다음에 스택 값은 다시 이만큼 증가를 해서 결과적으로 RET 위치에 딱 오게 되면 이때의 스택 포인트 위치랑 딱 그대로 다시 원상 복구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원래로 다시 복구를 하고 이제 돌아가게 되면 스택은 완전히 원래 자리로 되돌아가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과정을 우리가 뭐 정확하게 다 기억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게 할 필요는 없지만 함수를 호출하는 과정에서 그 함수에 대한 파라미터를 어떻게 받아오고 그 스택에 어디엔가 잡히고 그 다음에 지역 변수도 함수에서 스택 어딘가에 영역이 잡히고 그것을 이용을 해서 이제 그 함수 속에서 적절하게 사용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아까 똔똔똔 돼 있는 그 가운데 부분에서는 이제 실제 멀티 함수에 대한 여러 가지 코드를 거기다가 적절하게 이제 프로그램에 표현하면 되겠죠. 그래서 현재 스택 프레임이 이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프레임 포인트로부터 플러스 2를 한 자리에는 A라고 하는 파라미터, 플러스 3을 한 자리는 B라고 하는 파라미터, 마이너스 1을 한 자리는 X, 마이너스 1을 한 자리는 썸으로 쓰기로 된 겁니다. 그 얘기죠. 그래서 지역 변수 A가 필요한 A나 B 또는 지역 변수 X나 썸이 필요하면 현재 프레임 포인트를 기준으로 해서 이 위치에 있는 것을 사용을 하면 되겠고 프로그램 상에서는 이렇게 표현하면 될 거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아까 같이 이제 중간에 그래서 이제 제일 처음에 보게 되면 아까 sum equal 0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은 결국은 이 자리에다 0을 넣는다는 얘기거든요. 아마도 일단은 카피해서 어떤 레지스터에다가 0을 일단 가져온 다음에 그걸 갖고 프레임 포인트로부터 마이너스 1을 한 자리, 썸이 0이니까 이 자리에다가 기록하면 되는 겁니다. 어떻게? str, store r 해서 현재 r0 값을 프레임 포인터 R4가 되겠죠, 그죠? R4로부터 마이너스 2를 한 자리가 되는 겁니다.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면 되는 거다, 이거죠. R4에서 마이너스 1을 한 자리가 이것이 썸 변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코드 나올 거고, 아까 예를 들면 이제 X는 B 이런 코드가 있다고 치게 되면 결국은 이 자리에다가 이 B 값을 복사해 오는 거거든요. 이 자리에다가. B 값을 복사해 오는 거니까 일단 B 값을 읽어와야 되겠죠. 그러면 LDR 해가지고 뭔가를 읽어오는데 B의 자리는 프레임 포인트로부터 플러스 3을 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로부터 읽어와서 R자리에 넣은 다음에 그것을 X자리에 넣으면 돼요. X자리에 넣는 것은 현재 읽어온 그 값을 프레임 포인트로부터 어디? 마이너스 1을 한 자리죠. 그죠? 이렇게 하게 되면 X 이퀄 B라고 하는 것이 처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게 되면 결국은 이제 지역 변수라고 하는 것은 스택에다가 일단 메모리 공간을 확보를 해주면 되겠고 그 함수를 실행하는 동안만큼은 어쨌든 이 메모리 공간이 유효하고 적절하게 사용을 하고 함수에서 리턴하고 나면 이 지역 변수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럼 다시 이제 스택은 다시 팝이 돼버리고 나중에 다시 또 다른 함수 호출되면 다시 또 이 위에는 그 함수를 위한 용도로 다시 재사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컴파일한 결과는 이제 책에 나와 있으니까 참고로 해서 보면 되겠고요. 그렇게 하고 우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토이 C 컴파일러를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쓸 텐데 그 과제가 이미 그 공고에 올라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해보는 겁니다. 우선 이제 토이 C 컴파일러를 이제 만들 때 이제 어떤 원리를 적용하기로 이제 생각을 했었냐면 어쨌든 함수의 인수 전달은 스택을 통해서 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파라미터는 가장 끝에 파라미터가 먼저 푸시가 되고 역순으로 푸시가 된다. 그렇게 하도록 일단 이제 그냥 정했고요. 그 다음에 함수의 리턴 밸류 값은 R0 레스트 하면서 리턴하겠다. 그 다음에 스택 포인트는 R5를 쓰고 프레임 포인트는 R4로 쓰겠다. 그 다음에 지역 변수는 스택의 상단에 할당하겠다. 이런 원칙을 갖고 토이 C 컴파일러를 만든 겁니다. 컴파일러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만들 수도 있긴 하겠죠. 그죠? 일단 이렇게 이제 하도록 한 거고요. 따라서 이제 함수의 시작 부분에는 링크레이스를 일단 푸시해 놓고 그 다음에 끝부분에 다시 팝을 하도록 해서 중간에 함수를 호출하도록
하더라도 링크 레지스터 값을 다시 원상 복구할 수 있도록 하겠다. 뭐 이렇게 이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구체로 어떻게 만들었는지는 이제 부록에 보면 C언으로 되어 있으니까 참고로 하면 되겠고요. 자, 실행을 하는 것은 어셈블러 실행할 때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test.c라고 하는 파일이 있으면 컴파일 할 때는 그 토이 cc하고 테스트하고 엔터를 치면 되겠고요. 그냥 실행할 때는 그 아이콘을 가지고 클릭할 때는 토이 c 컴파일러 때문에 여기다가 파일 네임에다가 테스트 주고 엔터를 치면 됩니다. 이제 그렇게 하게 되면 이제 어셈블리가 나오죠. test.s가 출력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test.s를 다시 토이 AS를 갖고 어셈블링을 하고 토이 심을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실행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코드가 사실은 아까 앞에서 보여줬던 그 프로그램 5.2의 그 소스 코드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세 개의 이건 전역 변수죠. 전역 변수가 있고 이렇게 뭐 간단하게 이런 작업을 하는 게 있다 치면 어제 한번 이미 설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일단 뭐 시작 번지를 다 2000번지를 하는 걸로 그냥 그 코드를 생성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스타트 코드에는 어제 얘기한 것처럼 이제 스택 영역을 확보해 주기 위해서 끄트머리요, 프로그램이 있는 끄트머리 요게 연달아서 1024개 영역을 확보해서 여기다가 스택을 쓰겠다. 그래서 end가 있는 자리, 이 주소가 얼마인지를 일단 R5에 읽어내고 거기에다가 1024를 더 더해서 그럼 이 자리로부터 다시 1024가 더 더한 자리가 되겠죠. 그것이 이제 스택 포인트로 된 겁니다. R5번 스택 포인터. 그래서 요 밑에 이제 스택이 잡히는 거고요. 그 다음 이제 링크를 하고 브랜치에서 메인으로 갔습니다. 메인에서 쭉 실행을 하고 돌아오면 그러면 이제 소프트 인터럽트 255를 통해서 프로그램이 종료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메인 함수도 이제 일단 이것은 그냥 하나의 함수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는 파라메타가 없는 함수죠. 그죠? 파라메타 없고 마치 뭐 지역 변수도 없습니다. 뭐 이런 함수가 있다고 치면 이거에 대해서 적절하게 이제 코드가 생성이 될 텐데 어쨌든 함수이기 때문에 일단은 앞에서 하는 이런 그 링크 레지스터 푸시해주고 프레임 포인트 푸시해주고 이런 작업을 해주는 건 똑같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처럼 스택 포인트 값을 이만큼 줄여주고요. 그런 다음에 그것으로부터 플러스 1을 한 자리에는 링크 레지스터, 플러스 0을 한 자리에는 프레임 포인트를 저장을 해주고 그 다음에 현재의 그 스택 포인트 값을 프레임 포인트에다 복사를 해주고 이 작업은 무조건 모든 함수에 똑같이 들어가는 거죠. 똑같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지역 변수가 있다고 치면 여기에 그러면 이제 스택 포인트 값을 그만큼 줄여줘야 되겠죠. 지역 변수가 없으면 할 필요가 없고요. 지역 변수가 1개면 1만큼 줄여주고 지역 변수가 2개면 2만큼 줄여주고 지역 변수가 10개면 10만큼 줄여주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은 이건 뭐 마침 전역 변수에 대한 일들이기 때문에 이미 우리가 본 것처럼 쭉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함수가 끝나는 부분은 다시 이제 원상 복구하는 작업 아까처럼 똑같이 이제 이렇게 역순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프레임 포인트가 다시 스택 포인트에다 복사를 하고 링크 레지스터가 복구해주고 이제 프레임 포인트가 그 다음에 링크 레지스터가 복구해주고 스택 포인트는 이만큼 원래대로 증가해주고 그 다음에 리턴하게 되면 메인에서 이제 복구를 하게 리턴하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그 외에 뭐 여타 등등의 그런 이제 그 토이 C 컴파일러의 출력 결과들을 보게 되면 뭐 아까 조금 전에 본 그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지난번 우리가 어셈블리언으로 간단하게 369를 만든 게 있었습니다. 그거를 이제 C 언어 버전으로 만든 거죠. 이 다음 챕터에 있는데 하여튼 뭐 C 언어로 만든 것을 토이 CC 컴파일링 해보게 되면 뭐 이런 식의 코드가 나옵니다. 이거 참고로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뭐 간단한 계산기, 캘큘레이터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 보면 이제 우리가 어셈블리언으로 작성하는 것은 프로그램 양이 긴 것을 짜기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C나 자바로 짜면 좀 복잡한 프로그램을 비교적 쉽게 우리가 짤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식의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컴파일러를 통해 가지고 어셈블리언을 만들어 보게 되면 꽤 긴 소스 코드가 나옵니다. 꽤 긴. 그래서 복잡한 프로그램들은 직접 어셈블리언으로 만들기가 어렵지만 이렇게 해서 어셈블리언으로 나온 것을 그냥 사용하면 되겠고 만약에 이 코드를 좀 더 최적화를 시키기 싶다. 그러면 이걸 다시 수정을 하면 됩니다. 이걸 잘 보고
좀 고쳐가지고 좀 더 최적화를 시켜서 그걸 어셈블링을 하게 되면 좀 더 좋은 코드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냥 붙여놓고 끝이 아니고 반드시 거기에 설명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그 전체를 다 설명할 필요가 없지만 내가 강조하고자 하는 그거 위주로 설명을 하면 되겠지요.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이번 과제 같으면 이제 아마 그 어셈블리 코드가 좀 길 텐데 그거를 본문에다 넣게 되면 보기가 불편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걸 아예 뭐 부록으로 뺀다든지 그건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직접 편집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부록으로 빼고 설명할 때에 그중에 중요한 코드 일부만 거기다가 가져와서 설명을 붙여준다든지 뭐 이런 식의 것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알아서 하시면 되고요. 굳이 왜 이렇게 이제 문서를 작성할 때 그렇게 형식을 갖추라고 하냐 하면 이게 다 연습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제 글을 쓰는 것은 이게 연습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좋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그렇게 이제 글을 쓰다 보면 글 쓰는 것도 많이 잘 납니다. 잘 쓰다 보면. 그래서 그렇게 형식을 갖춰서 이제 쓰는 버릇을 좀 들여야 되고요. 반드시 이렇게 서술식으로 주어, 목적어, 동사가 딱 완전하게 완성된 그런 문장으로 잘 작성하는 것을 좀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뭐 제출 기한은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다음 주 화요일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두 번째 시험은 이제 원래 이제 이게 7장까지 끝나면 이제 두 번째 시험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뭐 11월 초가 11월 첫째 주가 될 것 같아요. 그때쯤 이제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뭐 질문 중에 이제 뭐 12영역이 어떻고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건 뭐 사실 이 과목에서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그건 따로 개인적으로 질문을 하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이제 재귀 함수에 대한 것을 한번 좀 보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그 피보나치 넘버 알죠? 피보나치 넘버 그거를 만드는 함수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니까 피보나치 넘버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제 이렇게 가게 되면 제로는 0, 1, 그다음 항상 앞에 두 개를 더해서 만들어지는 거죠. 2에 더해서 3이 되고 이렇게. 그래서 이런 식의 이제 수열을 이렇게 만들어낸다라고 생각했을 때에 이제 그거를 이제 그 함수로 우리가 프로그램으로 표현을 하게 되면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메인 함수에서 그 피보나치 넘버 4번을 우리가 구하고 싶다. 라고 하게 되면 그 함수에서는 이제 파라미터 하나 받아올 테고 거기에서 받아온 값이 1보다 작거나 같으면 그냥 n을 리턴합니다. 즉 n이 1이거나 0일 때 그건 그냥 n을 리턴하는 거죠. 그래서 n이 1이면 1을 리턴하고 0이면 0을 리턴합니다. 그 다음에 1보다 더 크면 그러면 이제 n-1을 하나 실행을 하고 n-2를 또 한 번 실행을 하고 그렇게 해서 AU를 구한 다음에 두 개의 합을 리턴해 주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게 되면 간단하게 재규 함수로 우리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이 figura라고 하는 함수가 있는데 이 함수 속에서 자신을 또 호출을 하는 거죠. 자신을. 이 함수에서 자기 자신을 또 호출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지역 변수는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냐 이런 얘기죠. 이 지역 변수들은. 그래서 지역 변수가 있는데 현재 실행하는 도중에 또다시 호출을 하게 되면 또 지역 변수가 또 그 호출하는 과정에서 지역 변수가 또 사용이 되게 되겠죠. 자, 그래서 만약에 어떤 함수에 대한 지역 변수를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그렇게 스택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그냥 함수별로 고정된 지역 변수를 쓴다라고 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figura라고 하는 함수의 지역 변수는 A는 메모리 어디, B는 메모리 어디 이렇게 딱 고정을 시켜놨다고 하게 되면 처음 4를 호출해서 왔을 때에 어쨌든 A, B 값이 이렇게 사용이 되고 있을 테고 그 상태에서 다시 함수가 또 호출이 되게 되면 그럼 새로 또 함수 호출이 되게 되면 이 값이 새로운 값으로 막 바뀌어버리는 거죠. 자, 그래서
함수에 대한 지역 변수들을 그러면 고정 주소를 쓰지 않고 다른 데로 스택에다가 별도로 사용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아까 우리가 했던 그 스택 프레임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면, 처음에 이제 스택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잘 안 나오냐. 제일 처음에 이제 메인 함수를 실행할 때에, 그 메인 함수를 실행할 때에 스택 프레임이 이렇게 있다고 치게 되면, 그 상태에서 이제 피버 4를 호출한다고 치게 되면 여기에 4가 푸시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뭐 아까 같이 이렇게 뭐 그 링크 레지스터도 저장을 하고, 그 다음에 그 프레임 포인트도 저장을 하고, 그 위에 A가 잡히고 그 위에 B가 잡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피버라고 하는 함수에 대한 스택 프레임이 잡힌 겁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n이 1보다 작은지 비교를 하고 지금 더 크기 때문에 피버를 또 호출을 하는 거죠. 그럼 이번에는 n이 4였는데 지금 이제 전달받아온 값에서 1을 빼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현재 여기가 이제 아까 이제 프레임 포인트였을 겁니다. 여기서부터 플러스 1을 한 자리, 이 값에서 1을 빼서 그것을 다시 피버를 호출하는 파라미터로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값을 가져와서 1을 빼서 그것을 푸시를 하는 거죠. 3이 되겠죠. 하고 다시 피버를 호출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여전히 남아있고 다시 함수 호출했기 때문에 다시 피버 함수로 오게 되면 여기에 다시 또 이전의 그 전의 링크 레지스터가 푸시가 되고 그 전의 프레임 포인트가 푸시가 되고 그 위에 다시 A가 잡히고 그 위에 또 B가 잡히는 겁니다. 피버 프레임 또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4를 호출했을 때의 스택 프레임이 된 거고, 이건 3을 호출했을 때 스택 프레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언젠가 이것을 마치고 리턴하게 되면 다시 원래 프레임으로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보면 이 지역 변수 A, B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각각이 따로 있는 겁니다. 이 지역 변수라고 하는 것이 함수 호출할 때마다. 물론 여기서 보면 이제 요 프레임 포인트 값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요 값이었겠죠, 그죠? 요 값하고 같은 값이 이게 들어갈 거고요. 어쨌든 다시 이 상태에서 다시 또 여전히 3이 1보다 또 저기 크니까 또 위에 또 계속 푸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이제 피버 2를 호출했을 때 스택이 잡히고, 다시 이제 피버 1을 호출했을 때 또 스택이 또 잡히는 거죠, 그 위에. 그래서 언젠가는 이제 여기서 보면 이제 값이 1보다 작거나 같기 때문에 1이 리턴이 될 겁니다. 1이 리턴이 되면 이거 없어지고 다시 이걸 실행을 하면서 이제는 드디어 처음에 것 실행이 되는 거죠. 리턴이 돼서 A 값이 1이 되는 거죠. 여기서 이 자리에 있는 A와 B가 있을 텐데 이 자리에 1이 딱 들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피버 2를 실행하는 도중에 이제 피버 1을 호출했고 다시 2에서 1을 빼면 0이 되겠죠, 그죠? 다시 또 피버를 한 번 더 호출하는데 이번에는 이제 0을 갖고 호출하게 되겠죠. 다시 호출하게 되고 다시 올라와서 0을 갖고 호출하고 1보다 작거나 같기 때문에 다시 0이 리턴이 되고, 따라서 돌아오게 되면 B가 0이 되는 거죠. 해서 이제 피버 2를 실행할 동안만큼에 대한 지역 변수 A, B가 완성이 됐고 두 개를 더한 결과를 리턴하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이 두 개가 더한 결과가 리턴이 되게 되겠고, 즉 1이 리턴이 되면서 이것은 이제 없어지고 다시 여기 내려오는 겁니다. 해서 처음 호출한 피버 3을 호출한 것이 처음으로 호출한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1이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에 1이 들어가고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다시 또 피버 3을 실행하는 동안에 다시 또 한 번 더 이제 아까 그 2를 호출했고 다시 이제 피버 3일 때 다시 한 번 2를 빼게 되면 1을 또 호출할 겁니다. 다시 여기 이제 다시 또 스택에 올라왔는데 피버 1에 해당하는 것도 사실은 실행을 하게 될 테고, 피버 1에서는 1을 리턴이 되게 되겠고 저기도 1이 되는 거죠. 해서 이제 피버 3은 완성이 되게 되겠고 두 개를 더한 결과가 2가 리턴이 되면서 이것이 없어지는 거죠. 다시 이기로 돌아오는 겁니다. 드디어 최초로 피버 4를 호출했을 때, 피버 3을 호출했을 때의 A 값이 2가 되는 거죠.
다시 또 이제 여기서는 피버 3을 호출했으니까 이건 또 피버 2를 또 호출하겠죠. 다시 또 이게 이제 피버 2를 호출해서 또 사용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스택에 쌓였다가 돌아왔다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 하면 결국은 재귀 함수를 호출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함수를 또다시 자기 함수를 호출하는데 사실은 그거에 있는 지역 변수는 각각의 독립적인 겁니다. 각각 서로 다른 영역에 잡히기 때문에 그 지역 변수가 따로따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이렇게 그 같은 함수를 재귀적으로 호출하더라도 그 지역 변수 서로 다른 거고 따라 서로 독립적으로 작동이 된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저런 지역 변수를 A, B를 이 스택에다 잡지 않고 어떤 고정된 주소로 쓴다라고 하게 되면 이 함수 호출할 때마다 그 A, B 값이 막 새로운 값으로 막 바뀌어 버리죠. 그럼 재귀 함수로 처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스택에다가 이렇게 지역 변수를 잡게 되면 이런 재귀 함수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메커니즘을 잘 생각을 해보게 되면 아마 여러분들 그 포인트가 굉장히 어렵다 그러고 재귀 함수가 굉장히 어렵다 그러죠. 생각이 굉장히 막 혼란스럽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런 원리를 좀 잘 생각을 해보게 되면 의외로 간단해요, 그게. 그래서 재귀 함수는 호출할 때마다 각각이 현재 스택 프레임이 따로따로 독립적으로 존재를 하고 각각이 지역 변수 따로 갖고 있고 전달을 받아온 파라미터 따로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인트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그 메모 포인트라고 하는 것은 다른 변수의 주소이기 때문에 그 주소를 가져와서 그것을 레이스드 간접 모드로 한 번 더 찾아가면 거기에 우리가 원하는 값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포인트나 이런 재귀 함수 같은 것들은 이런 원리를 잘 이해를 하면 의외로 단순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제 이 프로그램도 역시 컴파일러로 토이C 컴파일러를 해서 어셈블리하는 코드를 보면 좀 더 명확하게 이해가 될 겁니다. 그 어셈블리 코드를 보면서 실행하는 과정을 이렇게 한번 따져보게 되면 좀 더 정확하게 정리가 될 거예요.